네, 반갑습니다. 형대 일개민 TV입니다. 자, 오늘 4월 9일 오후 9시 1분. 주말 저녁이 다 마감이 되고 다음 주를 이제 시작하는 전날 저녁입니다. 다들 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내일 출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.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하는 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겠죠. 근데 너무 오늘 즐겁게 출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출근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주식이는 또 주식장이 또 열린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출근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발걸음을 좀 가볍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4월 달도 이제 뭐 일주일 지났습니다.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주차인데 지금 4월 달에도 오면 딱 보이는 게 2차 전지 말고는 사실 없죠. 보면 2차 전지 외에는 좀 크게 눈에 들어오는 섹터들이 없습니다.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뭐 지수를 견인하는 게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내리고 있는 거고 코스닥이 오르고 있으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도에 뭐 IT 버블 불었을 때처럼 붐이 불었을 때처럼 2차전지가 워낙 강합니다. 지금 2차전지가 출발했을 때도 보면 빠르게 설명드리면 뭐 하이드로 리튬 전웅 박사 포스코에서 그 책임 연구원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회사를 차리고 나오면서 그게 일단 발전이 좀 된 것 같아요. 리튬. 그 다음에 뭐 어반 리튬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금량. 그 다음에 그 따라한 게 이제 지에논 에너지죠. 지에논 에너지. 이것도 보니까 한국 지지자원연구원인가 거기 일단 같이 MOU 체결해서 강산 차도로 다니는 노다지 캐로 다니는 노다지 강산 캐로 다니는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끌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숫자가 나오면서 실적이 정말 그 연간에 100%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되는 거구나. 그래서 에코프로가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을 찾기가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쉴 때는 뭐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이 가면서 2차전지에 뜨거운 2차전지도 보면 뭐 양극재, 음극재 뭐 이러다가 뭐 리튬 강산 뭐 이러다가 또 실리콘 음극재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2차전지를 선택할 때도 보면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 타기에는 뭐 이미 늦었죠.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대로 좀 즐기면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고가 위치 60만 원 가까이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일단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긴 합니다. 근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. 근데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조정 들어올 때 몰라도.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. 주말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전구체 생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보면 그래서 일단 IPO가 일단 이달 말에 일단 조속히 추진해서 코스피로 일단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장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뭐 엄청나게 쏠리겠죠. 그리고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일단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청약 경쟁률 또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2차전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상장하게 되면 뭐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몰려들겠죠. 자금들 따상 기본으로 가고 또 분위기를 또 만들 수는 있겠죠. 다만 이제 공모가 밴드 비해서 일단 공모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뭐 워낙 그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높은 가격이 아마 상장이 되겠죠. 그럼 따상 이후에 따상을 할지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에
이런 부분들도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촉매제 역할, 상승에 대한 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.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에서 정말 이제 숫자가 나오고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에코프로 출발하고 나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게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?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있죠. 코스모 화학이 갈 때 쉴 때 코스모 신소재가 또 가고, 코스모 신소가 쉴 때 코스모 화학이 가고, 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이제 핑퐁으로 계속 나다 보니까 추세가 안 꺾이고 있죠. 이것도 보면 25,000원에서 단기 일단 뭐 더블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로 보니까 숫자가 충분히 나온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갈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것도 뭐 단기간 상승폭이 크긴 합니다. 조정이 오면 조금 약간 깊게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차전지가 어떤 종목이 좀 안 갔을까? 저도 이제 유심히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있죠.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뭐 가격 조정은 뭐 크진 않지만 기간 조정이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폐배터리 관련해서. 그리고 번외로 소니드라는 종목 말씀드렸죠. 이 종목도 지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추천은 아니고 일단 한번 보십시오. 이 종목도 12일날 일단 그 에코프로 이후에 코스모 갔죠. 그 다음에 갈 섹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. 폐배터리가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큰 시세는 관련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폐배터리 대표적인 종목이 성일하이텍, 세리케 명동, 코스모 화학 적어도 일단 그거 폐배터리. 뭐 IS 동서도 이제 뭐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. 폐배터리 업체를. 근데 주력은 아니잖아요. 이 IS 동서라는 업체가 뭐 일신이라는 업체인데 건설 쪽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업체를 인수했다고 해서 얘가 폐배터리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IS 동선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. 그 다음에 번외로 소니드, 이게 보니까 12일날 140만 정도 12전원 공시가 나오겠죠. 그러면 단기간 500 이슈는 일단 일단락됐다 봅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이 종목도 한 번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숫자는 나오진 않는데 기대가 만들고 있죠. 기대가 미국 북미의 리사이클링법, 그다음에 뭐 IRA법도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일단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북미 기업이니까 뭐 이걸로 해서 뭐 재료를 뭐 튀기 나름이겠죠. 튀기면 재료를 튀겼을 때는 어떻게 뭐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튀긴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. 고무신을 튀겨도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튀기면 다 맛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튀김의 요리가 나올지 이거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신기주인데 테마가 붙으면 좀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죠. 그래서 제이오라는 종목도 시세는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탄소 나오는 튜브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차 주행 거리, 그다음에 전기차 완충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탄소 나는 튜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하고 같은 섹터죠. 그래서 나노 신소재하고 뭐 제이오 정도 탄소 나는 튜브,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 뭐 이 정도 섹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접근했을 때 보면 종목 하나하나 가는 종목들, 단발성 이슈에 가는 종목들 말고 테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섹터가 좀 강하게 나올 때 종목들이 좀 크게 시세가 나오지, 뭐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한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잠깐 올랐다가 번쩍였다가 뭐 끝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
항상 섹터별로 종목들을 일단 분류를 해 놓으시고 그 종목이 갈 때 이 종목이 왜 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. 종목들을 파악하거나 이 시장 흐름들 좀 살펴볼 때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 종목 하나하나의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섹터 흐름을 딱 이제 정리 분류를 해 놓으시고 그 섹터별로 이제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이 섹터가 좀 가는구나, 이 종목이 주도 섹터구나,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왜 참고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실리콘 응급제가 끝나야 될 종목인데 KBG도 보면 한번 급등이 나왔죠.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한국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인데 4월 4일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 무너졌습니다. 24% 마감했고 급등이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다음날 주가 개파락 출발하고 마이너스 10%까지 뺐습니다. 그 다음날까지 개파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6% 뺐고,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급등이 나왔죠. 이런 N자형 패턴은 잘 없습니다. 당연히 호재가 나왔다. 어떤 게 나왔습니까? 현대차에서 그 실리콘 응급제 10% 이상 그걸 하겠다, 10% 이상 뭘 투입을 하겠다.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차 급등이 나왔죠. 이녹스가 대장주였고요, 금요일날. 기존의 대장주였던 KBG 이것도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이제 무너진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연속성은 없습니다. 단발성으로 끝났고 끝나야 될 종목인데 운 좋게 이제 현대차 관련된 뉴스들이 뜨면서 응급제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KBG나 이녹스나 이런 것들은 연속성 없이 운 좋게 이제 현대차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단발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일단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종목들 한번 좀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해운대 일기미 TV였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는 장 끝나고 좀 여유롭게 종목들 한번 좀 섹터들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고, 장중 라이브는 제가 수익권, 그러니까 이제 종목 매도하고 나서 최종 수익이 확정되고 나면 또 제가 또 종목들을 장중에 또 매수하고 있다고 해서 또 따라 사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손실 보게 되면 저도 같이 또 손실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안 좋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복귀를 하는 게, 장중에 라이브를 하더라도 종목들 털어내고 나서 이 종목을 전 매수를 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고, 또는 이제 매수하고 어떻게 이제 손절을 했는지 좀 장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즐겁게 라이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번개로 이렇게 내용들 계획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월요일날 녹화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구독, 좋아요 버튼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해운대 일기미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